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메타 20% 올랐습니다. 예. 예, 시간에 또 빠지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됐잖아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고 있죠. 예. 아, 그래요? 다시 말고 있어 시간에. 오늘 아침 굉장히 바빴습니다. 메타 샀어요. 뭐 주요 기업들 실적이 아침에 갑자기 다 나오니까 예. 그거 보내라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마음도 바쁘고 전체적으로 좀 바쁩니다. 여하튼 어제 오늘 아침 시장 끝난 어제 미국 나스닥이 3.25% 올랐습니다. 12,2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네. 상당히 고무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다우는 마이너스 0.11%입니다. 하락을 했고요. S&P 500 1.47%.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분께 뭐 여러 차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25bp 금리 인상 요번에 하면서 피벗에 대해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기술주들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에서 생각보다 괜찮았던 기업들이 수급적으로 안 좋았다가 다시 쇼커버가 나타나면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나스닥이 기술주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S&P 500과 다우와 지수의 그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가대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그동안에 선방했던 다우와 정유, 산업, 제약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이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그러면요. 네. 지난주 금요일도 한번 보여드린 차트예요.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지난주 목요일 현재 차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오늘 아침의 차트입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 주봉을 보시면 똑같죠. 그냥 똑같아요. 그냥. 얘는 그냥 있었던 겁니다.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그냥 멈춰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뭐 1월에 급등하고 그랬다고 했지만 다우존스 산업 지수에서는 큰 염려가 없었다. 왼쪽 오른쪽은 뭐예요? 왼쪽이 지난주 목요일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이번 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봉이기 때문에 한두 개뿐이 없어서 차이가 뭐 별로 안 보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얘기죠. 뭐 주간에 변화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면 확실히 알죠. S&P 500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 표시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요만큼 갭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 상황이고요. 이거 오늘 상황은 S&P 500이 양봉 맨 끝에 보시면 그 선에 가까이 올라가 있죠. 지금. 그러네요. 그만큼 더 올라간 거예요. 약간 돌파하는 모습. 이제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나스닥 보면 완전 극명하죠. 나스닥은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차트에서 이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걱정하는 겁니다. 나스닥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네.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요 노란 부분이 갭이거든요. 이 선에서 돌파의 직전의 고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많이 와 있죠. 네.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다라는 지금 거죠. 왼쪽 그래프는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네. 목요일. 오른쪽은 이번 주 이번 목요일. 주 목요일.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보라는 일주일 동안의 거죠. 저 변화를 끝에 보는 부분에. 겁니다. 오른쪽 끝에 채웠잖아. 네. 이 노란색의 갭이 생겼는데 이 여기 돌파 시점에 직전 고점까지 있는데 나스닥은 이만큼 올라왔고 네. S&P 500은 이만큼 올라왔고 저게 초록색이 무슨 무빙 에버리지죠? 저게? 다우는 그대로 있었다. 이거 주봉이니까요. 네. 이게 5주, 20주니까 60주이겠죠. 네. 통상 기본으로 그렇게 많이 내놓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기여를 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반. 예, 요거는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됐죠. 일단 그런 가운데 어제 BOE와 ECB에서 50bp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인데스가 좀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네. 않았습니다.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유럽 주요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인데스가 상승했거든요. 이 이유는 이미 알려진 선반영된 이벤트라는 것하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3월 이후에 유럽 역시도 금리 인상의 피봇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것도 그냥 뭐 화면 넘어가서 빨리빨리 넘어가서 뒤에 그 맨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맨 마지막 차트 보시면요. 이게 독일 지수입니다. 역사적 신고 지수에 저 노란 표시를 그냥 쭉 권하는데 조금 남아 있죠. 이게 독일 지수이고요. 그다음 건 프랑스입니다. 뭐 신고네요. 거의. 예, 신고 역사적 신고 지수에 뭐 우리로 치면 3,200 정도 되네. 예, 그렇게 지금 프랑스는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로 치면 3,250 정도 돼. 프랑스 예, 신고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독일이고 요거 프랑스인데요.
더 깜짝 놀랄 차트가 다음에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뭐야 사상 최고가네? 예, 사상 최고가입니다. 3,400이에요? 예, 영국은 사상 최고가에서 보여되고 있습니다. 아니 영국이 뭐 망한다며 좀 막 그렇게 총리 뭐 어떻게 브렉시트니 해가지고 뭐 총리 집에 가고 뭐 물가 10% 오르고 뭐 근데 우리가 더 약한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이따 다시 드리겠고요. 네. 아니, 유럽은 또 그 뭡니까 그 물가도 엄청 지금 세게 나가고 10%, 8%. 금리 막 올리고 뭐 상황이 아이고 참 근데 이제 그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기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건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국가 성장률을 낮추고 있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요. 그런 부분들이나 기업 이익의 하향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투자 심리 역시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의 성장도 그렇고 기업 이익도 그렇고 투자 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은 맨날 팔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외국인만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우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뭐 가져온 텍스트를 떠나서 약간 좀 다른 말씀 좀 드려보면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들 좀 해보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면은 이번에 극명하게 나스닥에 있는 성장주들이 급반등하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랬지만 요번에 더욱더 역시 미국 시장 가야 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유 한 몇 달씩이나 했더니 또 계속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장이다. 근데 수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보면은 거기에 납법과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향후에 성장성 있는 종목들 이쯤 되면 많이 빠졌어 그러면은 들어가면 걔네들이 꽤 이익을 주는데 우리 시장에 그런 기업들을 참 골라내기도 힘들지만 골라냈다 해서 들어갔을 때 좀 그렇게 화끈하게 수익률을 주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플레이가 있고 충분히 사이즈가 큰 우리 시장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표현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똑같이 드렸는데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 굉장히 우리 시장은 안 돼라는 심리 패배주의적 의식이 좀 있고요. 계속 아래쪽만 보는 보고서들이 너무 여전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 왜 그렇지? 1월 달만 보면 우리 시장이 제일 좋았는데 왜냐하면 1월 달에 우리가 원화 주식을 투자하지만 글로벌리 보면은 그럼요. 네.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얼마나 강세였고 그것까지 하면 사실 미국 주식 가서 10% 먹어봐야 똔똔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죠. 세금도 내고. 네,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이 좀 취약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더라 말씀까지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독일 뭐 영국 뭐 이런 데 보니까 1월 달에 우리보다 더 오른 거 아니에요, 여기가? 유럽은 그렇지. 그렇습니까? 미국 얘기하잖아요. 미국. 네. 솔직히 뭐 닥스니 뭐 까끈이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나스닥하고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제 비관론들이 아직까지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비관 안 하는데. 근데 우리 시장은요. 또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오릅니다. 종목별로도 그렇고 훨씬 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만 3% 이상 상승을 하고 다우가 이제 하락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키 맞추기 말씀을 드렸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난 어제 시장에서 애플이 3.7% 상승 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3.6, 테슬라 3.7, 마이크로소프트 4.6, AM 4.3, 페덱스 6.2, 아마존 7.3, 알파벳 7.2.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메타 23, 23%. 코인베이스 24. 예. 비욘드 미티 19%. 비욘드 오랜만에 나온다. 예. 오랜만에 또 이제 성장주가 오르니까.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데 비욘드 또 미트. 어마어마하게 좀 올랐습니다. 자기 확산되기는 확산됐나 봐. 예. 비욘드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반면에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5.2% 하락, 보잉이 2.5% 하락, 캐터필러 1.8% 하락, 엑스모빌 3% 하락. 잘 나갔던 거죠, 다.
상대적으로 이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상대적으로 좋았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았잖아요. 네. 수급적 요인과 여러 가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폭락한 부분들이 올라오고 급반등하고 얘네들이 소실적을 발표해도 못 가요. 얘네들이 지금 보면. 그래서 상당 부분 시장의 심리나 수급의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가자. 이거 사실 지난주 얘기한 거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 시간에서 오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군데에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자기 끝나고 나서. 애플, 아마존, 퀄컴, 알파벳. 애플, 아마존, 퀄컴 굉장히 중요한 데가 발표를 했는데요. 퀄컴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이거 뭐 다른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포털에요. 애플은 매출 이익이 양쪽 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걸 발표를 해서 제가 이 원고를 쓸 때 아침에 한 7시 좀 넘어서 4.2% 하락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의아했던 거는 중국의 아이폰 판매는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올랐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존은 매출을 상회했지만 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4% 빠졌고 퀄컴은 매출 하락했지만 이익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2.9% 좀 소폭으로 오히려 플러스에 있었어요. 플러스에 있다가 소폭 빠지고 알파벳은 매출과 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그러면서 37% 빠졌는데 이유는 유튜브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냈거든요. 감소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게 핸드폰을 안 갖고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게 핸드폰을 갖고 들어왔어요. 워낙 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애플이 마이너스 0.8 뭐야? 시간에서 다 말아 올렸네. 시간에서 마이너스 0.8이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요. 마이너스 1. 전체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애플은 마이너스 1%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아마존. 예, 아마존은 시간에서 반등했다 다시 또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 그리고 퀄컴은 인텔은 마이너스 0.7. 엔비디아 마이너스 1, 퀄컴은 마이너스 2, 2.5.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알파벳, 구글. 알파벳은 마이너스 3. 예. 약간 한 마이너스 1%까지 다 말아 올렸다가 아까 표시를 주셨는데 굉장히 왔다 갔다 올라왔다가 많이 하는군요. 또 다시 빠지고 좀 고르고는 있는데 처음에 이 실적 발표관에서 빠졌던 거에 비해서는 반등을 주어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나스닥 미니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어제 미국 시장 오른 걸로 판단해 봤을 때 우리 시장은 보통 한 1에서 1.5% 정도 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이걸 반영을 좀 하겠죠. 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왜 이걸 좀 따로 이게 핸드폰을 보면서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워낙 급등을 했잖아요. 그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애플, 아마존, 퀄컴, 알파벳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아침에 4% 정도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오늘도 걱정스럽게 시작을 또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1% 안쪽으로 또 반등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다시 한번 또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갔다가 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됐는데 네. 한마디로는 실적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수급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해서 급락했던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급반등하고 있더라. 네. 키 맞추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요인 중에서는 실적 발표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실적 발표에 거의 피크 수준에 있었던 기업들이 마지막 실적 발표했는데 이번에 좀 좋지 않게 발표해서 지금 시간에서 빠지더라.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저 유튜브 수입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저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틱톡이 유발한 쇼츠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가 급증했거든. 맞아요. 네. 거기 광고 안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유튜브 유튜브 쇼츠도 사람들이 많이 보긴 유튜브를 하는데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를 보다가 예. 쇼츠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계속 거기 쇼츠에 머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영상들 안 보고 잘 쇼츠에도 광고 붙인다던데 이제. 아니 근데 아직도 미미하지. 쇼츠가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 유튜브를 다 내용을 보고 싶은데 그건 없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쇼츠만 많이 올라오는. 그래서 소비자들도 아마도 쇼츠를 더 많이 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그 틱톡의 여파거든. 틱톡, 인스타 유튜브 다 지금 그 쇼츠 쪽으로. 근데 그 1분 안쪽에 막 그 짧은 영상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템포가 빨라지나요?
저희도 뭐 쇼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수면에 굉장한 장애를 줘. 쇼츠. 아니 저희 3%. 그러니까 네. 쇼츠는 무조건 잠자리에서 보면 안 돼. 네. 잠자리에서 지구본 연구소와 네. 잠자리에 또 네. 집중해야죠. 네. 남아시아 그 있잖아. 네. 네. 그런 게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 그리고 요- 이슈들 좀 짚어볼까요? 그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0.78%, 코스닥 1.8%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5,500억 정도 순매수해줬는데 삼성전자 3,240억, 하이닉스 1,160억, LG엔솔 320억 사주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와 주면서 그리고 코스닥도 더 강세를 보였는데 일부 종목들의 이제 실적 발표하고 테마가 순화하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좋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은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일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3월 이후 금리 인상 중단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끌어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 좀 시간이 길게 됐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나스닥과 다우, S&P 500 키 맞추기가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기업의 실적 시즌이 마감되면서 변동성은 아마 축소되고 단기 급등 후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뭐 직전 고점 2,500포인트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 돌파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조정이 있더라도 그 하락폭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의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수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지수의 안정 속에서 활발하게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타마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네. 있습니다. 주요 뉴스들 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 빅 이벤트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에서는 그냥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요. LG에너솔루션이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 했다는 건데 이거 상용차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워낙 거고요. 많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 투자자들이 자율주행 테마는 요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현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 리스크나 시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자율주행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이 곧바로 들어오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 기업들을 볼 때 먼 거 보지 마시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에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업에서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미콘 코리아 2023이 진행이 됐죠. 사람 엄청 왔다던데. 네, 여기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관심이 엄청나게 네. 많겠죠.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세미콘 코리아. 네, 반도체 저 연례 행사죠.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디램은 25%, 낸드가 36% 감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한 9% 감소 전망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망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세계 반도체 제조 공장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동 중이다. 이게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올해 미국은 18개 공장이 건설 중인데 중국은 34개에서 18개로 감소되고 있어서 예. 전체 반도체 시설이 아시아 80%에서 58% 감소된다. 이게 이제 하나이고요. 그 다음은 반도체 장비들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반도체라고 표현했네요. 죄송합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이에요. 음흠. 장비 시장이 디램이 한 25%, 낸드가 36% 감소될 거다. 그래서 장비 시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세미나에서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 다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요 내용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같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실상 감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이익 전망을 대폭 하향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을 키움은 15.5조, KB는 14.5조, 현대차증권은 21.5조로 낮추고 있고, 그리고 1분기에 반도체 부분 대규모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데도 이 타겟 프라이스를 올리고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느냐? 그것은
인위적 감산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표현을 썼죠. 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공급량을 조절한다. 최고 품질의 라인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생산 라인 유지 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관계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감산 인위적 감산 표현을 인위적 감산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시설 재배치로 인해서 공급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산 효과가 상반기 후반부터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 수요를 회복을 기대한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1분기 내 재고 하락이 하락으로 전환되고 2분기부터는 개선 전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추론치 이렇게 낮췄거든요. 네. 이렇게 낮춘 폭이 요번에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요번에 낮춘 1분기 실적이 낮춘 폭을 반영하고 나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 그런 보고서나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요번에 세미콘 코리아 2023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얘기됐던 내용들이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오히려 최종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장비 업체들은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 재배치 등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공장 이쪽에 있는 저쪽으로 옮기거나 그 중간에 또 생산이 좀 멈추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적으로 감산하는 건 아니지만 예. 요런 과정을 통해서 감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연 감산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